건강과 운세. 제일 먼저 체질편에 가서 본다면 이 체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렵게 사상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그 사람의 타고난 장부의 크고 작음이라든지 기운적 대소를 따져서 실제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간지에서는 체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면 자연의 운동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인 추나 추동의 운동이 계절별로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것을 만드느냐 하면 봄에는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소생합니다. 그래서 소생이 계절입니다. 만물이 자꾸 삐죽삐죽 위로 올라옵니다. 삐죽삐죽 올라오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처음에는 삐죽삐죽 올라오다가 시간이 흐르면 옆으로 벌어지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봄운동은 솟아오르다가 옆으로 벌어지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봄에 콩쥐를 구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봄에 산에 가서 밤을 따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산의 밤나무 밭에 가면 밤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봄에 가보면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 떨어진 묵은 밤들은 바닥에서 춥겠지만 밤나무에 밤이 맺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운동입니까? 봄에는 오므라드는 운동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펼쳐지는 운동이 강하고 제일 주된 기운은 주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지랑이 피어나듯 밖으로 솟아오르는 운동이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운동이 사물로 치면 나무가 갖는 속성과 비슷하다고 해서 계절적으로 봄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오행적으로 표현하면 나무의 속성으로 많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이르면 만물이 더워지고 발산하고 이글거립니다. 그래서 불기운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크게 강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오행적으로 더워지는 기운이 강하고 발산하는 기운이 강하므로 불기운이 강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이르면 나무가 자라다가 옆으로 벌어지고 꽃도 피웁니다. 여름이 되면 전부 벌어져서 꽃을 피우고 펼쳐지는 기운이 발생하는데 이 펼쳐지는 기운이 이제 더 펼쳐지지 않고 서서히 오므라듭니다. 여름에 꽃핀 자리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니까 이제는 더 펼쳐지지 않고 오히려 오므라들고 단단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해지는 기운이 하나둘 맺혀지고 또 조금 더 찬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작용, 즉 봄에 오르고 올랐던 기운이 가을이 되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즉 떨어지는 기운이 금의 기운이더라는 겁니다. 실제 사물에서 금이라는 것은 단단해져서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똑같은 공간이라도 무게가 더 나갑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기운이 바로 금의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는 건조하고 메말라집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전부 다 펼쳐지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어서 갇혀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싹을 틔웁니까? 못 틔웁니까? 싹을 못 틔웁니다. 외부의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지의 풀들도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랍니다. 차가운 기운이 너무 에워싸고 있으므로 밖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갇혀서 펼쳐지지 못하는 것을 오행으로 수라고 합니다. 그런 성질을 많이 드러내는 것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절의 운동이라는 것이 각각의 성질을 드러내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왕래하면서 펼쳐지는 기운을 더 펼쳐지지 않게 하고 중간에 펼쳐지는 것을 잡아주고 또 너무 내려가는 것을 잡아주는 음양의 중매 작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이 되면 발산했다가 자꾸 펼쳐졌다가
그 다음에 펼쳐지지 않고 상당 기간을 그대로 있다가 움츠리고 다시 움츠리고 이렇게 자연운동을 하는데 여름과 가을의 가운데에서 튀어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운동을 오행적인 운동으로 봐서 토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화토금수라는 것이 자연의 어떤 방향이나 경향을 가지는 5가지 운동인데 이것을 오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5가지로 다닌다. 이것을 어떤 사물로서 표현하는 것이 나무와 불 이런 것이지만 그 성질을 대표하는 것이지 오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뜻을 세웠습니다. 청년의 뜻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먹고 최초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활발하게 일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작은 결실이나 목적을 어느 정도 세우는 상태, 그 다음에 일을 정리하고 쉬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수면이나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동작은 5단계로 쪼개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5단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인체에서도 그대로 배속시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장부를 쪼개어 넣습니다. 대체로 간담이 목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화는 심장, 소장, 그 다음에 토는 비장, 위장입니다. 비위라는 것은 몸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위가 허약하다고 하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와 조화력이 좀 떨어지는 것을 비위가 약하다고 합니다. 비위가 약하다는 것은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내는 것도 비위가 약하다고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나 조절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비위가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폐, 대장입니다. 뒤에 장부에 배속시켜서 간장, 신장, 소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는 신장, 방광으로 인체의 장부를 어떤 운동이나 기능에 따라서 쪼갭니다.